1955년 인도 첸나이에서 태어났다. 예일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고 존슨앤드존슨 인도 지사장직을 역임,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재직하기도 했다. 모토롤라 전략 담당 부서장 자리를 거쳐 1994년 펩시콜라의 기업 전략 및 개발 담당 부사장으로 첫 발을 들여놓았다. 2001년 최고 재무책임자 CFO 자리를 거쳐 2006년 최고 경영자에 취임했다. 2007년부터는 펩시콜라의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인드라 누이 펩시콜라 회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 재계의 최고 커리어 우먼이다. 전 세계에 걸쳐 19만 8천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최고위직에 여성이 올랐다는 것도 화제가 될 만한데, 거기에 유색 인종이라는 핸디캡까지 극복해낸 전설적 인물이다. 더구나 미국 본토 출신이 아니라 인도에서 태어나고 대학 교육을 받은 뒤 미국으로 건너온 순수 외국인 출신이라는 점은 놀라울 수밖에 없다. 누이가 경영진에 본격 합류한 2001년에 비해 현재 펩시의 연 매출액은 7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펩시는 2000년대 들어 누이의 지휘 아래 성공 가도를 질주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코카콜라는 매출액에서 펩시를 크게 앞지르자 더 이상 펩시를 신경 쓰지 않겠다 며 공식 승전보를 울렸다. 언론들도 100년간 이어온 코카콜라와 펩시의 콜라 전쟁이 드디어 종전을 맞았다는 보도를 잇따라 내놨다. 그러나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현재, 오히려 펩시는 코카콜라의 매출액을 큰 폭으로 앞서가고 있다. 그 기적의 10년을 이끈 주인공이 바로 누이다. 펩시의 최고위직에 오르기 이전, 누이가 거쳐온 회사들도 모두 네로라하는 초호량 기업들이었다. 경영 컨설팅 업계에서 최고 명성을 자랑하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을 비롯해 모토롤라, ABB 등에서 역량을 발휘해왔다. 누이가 모두들 부러워하는 다국적 기업 총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남들이 겁을 내며 꺼리는 일들에 과감히 도전해 나간 도전 정신이 깔려있다. 1997년 펩시 그룹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레스토랑 사업 부문을 과감히 분사시킨 것은 누이의 최고 성과로 평가된다. 1990년대 말, 당시 펩시 그룹을 이끌던 최고 경영자 로저 엘리코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피자헛, 타코벨 등이 포함된 레스토랑 사업 부문 분사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분사를 끈질기게 주장한 누이의 설득을 받아들여 결국 분사를 단행했다. 레스토랑 사업 부분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일부 경영진들과 주주들이 우려를 표명했지만, 현재는 오늘날 펩시가 거둔 탁월한 경영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펩시가 KFC 등을 분사시키자, 그 이전까지 펩시를 라이벌 업체로 생각하던 버거킹 등 다른 외식업체들이 매장에서 펩시 콜라를 팔기 시작했다. 반면 분사시킨 업체들과는 여전히 전략적 제휴 관계를 유지, 매출액 감소를 상쇄했다. 결국 누이의 의도대로 펩시는 기존에 직영하던 KFC 매장은 매장대로, 기존에는 관계가 서먹하던 버거킹 매장은 매장대로 모두 펩시를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로저 엘리코는 이 같은 누이를 두고 마치 뼈를 입에 문 개 같다 고 표현했다. 한번 먹잇감을 물면 결코 놓지 않는 엄청난 근성과 열정의 소유자라는 의미다. 누이의 판단이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레스토랑 사업 부문 분사뿐만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갈수록 건강에 신경을 쓰고 웰빙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탄산음료만 팔아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게 누이의 판단이었다. 이 같은 예측 아래 1998년 주스 업체 트로피카나를 33억 달러를 들여 인수했다. 이때도 다른 경영진들은 거액을 주고 인수한 만큼 트로피카나의 가치가 높지 않다며 반대를 했지만 누이는 인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같은 누이의 판단이 적중했기에 오늘날 펩시 그룹은 단순한 콜라 회사에서 웰빙 시대에 걸맞는 각종 제품군을 갖춘 초일류 기업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다. 누이는 열렬한 스포츠 팬이다. 프로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이 이끄는 시카고 불스 팀의 경기를 몇 시간이고 반복 시청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단순히 스포츠를 즐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에서 볼 수 있는 팀워크의 중요성을 직원들에게 늘 강조한다. 누이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방식은 그의 자유로운 생활 방식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누이는 집에 커다란 노래방 기기를 설치해 놓는가 하면 사무실에서도 늘 유쾌하게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날리고 활력을 얻는다. 사내 행사에서 전자 기타를 연주하던 누이의 모습은 젊은 펩시를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됐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한 박자 쉬며 여유를 찾으려는 생활 태도, 스스로 한계를 두지 않는 사고의 유연함이 바로 누이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성공 비결이다. 편안한 현실보다 불확실한 미래를 택하다. 누이는 인도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중산층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인도 소녀들이 주로 조신하게 학교를 다니고 집안일을 배우다가 시집을 가는 것과 달리 누이는 학창 시절부터 튀는 아이였다. 모범생과는 거리가 멀었던 누이는 친구들과 록 밴드를 결성해 기타리스트로 참여하는가 하면 크리켓 선수로도 활약했다. 인도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뒤 다국적 기업인 존슨앤드존슨 인도 지사와 방직 회사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 잡지에 게재된 광고에서 눈을 맬 수가 없었다.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 신입생 모집 광고였다. 누이는 광고를 보자마자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합격 여부도 알 수 없었고 부모님이 미국 유학을 허락해 줄지 어떨지도 몰랐지만 일단 지원서부터 내기로 결정했다. 이미 갖고 있는 석사학위와 안정된 직장이라면 인도 사회에서도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누이는 편안하고 안정된 현실보다는 불확실하지만 더 큰 기회가 열려있는 미래를 택한 셈이다. 그리고 얼마 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 첫째, 합격에 대한 기대를 그리 크게 하지 않고 있던 누이에게 예일대학이 합격 통지서를 보낸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부모가 미국 유학을 허락했다는 점이다. 누이는 훗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보수적인 인도 남부 중산층 가정에서 딸을 그런 식으로 외국에 유학 보낸다는 것은 당시까지는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다고 말했다. 누이가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어머니는 그가 아직 청소년이었을 때부터 늘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물은 뒤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불 하루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는 말을 반복했다. 원대한 꿈과 목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루를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훗날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어머니 덕분에 늘 마음에 품고 있을 수 있던 것이다. 미래에 대한 강한 도전 의식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부모의 결단 속에 누이는 과감하게 미국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고 30여 년이 흐른 현재 누이의 이름은 세계 기업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다.
유리 천장은 깨지기 쉽다. 누이가 뛰어난 경영자라고 칭송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앞서 언급했듯 우선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읽어내는 능력이 남들보다 탁월하다.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일이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통찰력이 남달랐다. 이 때문에 외식 사업 부문 분사라든가 트로피카나 인수 등 펩시의 존폐를 결정지을 큰 사안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누이가 무슨 신통력이 있거나 용한 점쟁이를 알고 있어 탁월한 예측력을 키운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남들보다 치밀하고 집요하게 해당 사안에 대해 연구한다. 몇 날 며칠 시금을 전폐하다시피 집중하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다. 그리고 일단 결정을 내리게 되면 남들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정사항을 소신 있게 추진했다. 물론 이 같은 누이의 업무 처리 방식이 독단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는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한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을 만큼 사전에 치밀한 연구와 분석을 한다. 누이의 주도 아래 펩시가 게토레이로 유명한 퀘이커오츠를 인수했을 때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펩시와 퀘이커오츠의 합병에 대해 많은 비판이 뒤따랐다. 그러나 누이는 당시 최고 경영자였던 로저 엘리코와 함께 5년여에 걸친 치밀한 사전시장 조사 끝에 2001년 인수를 단행했다. 그러나 트로피카나 인수에 이어 퀘이커오츠 인수까지 이어지다 보니 펩시의 영업망에는 과부하가 걸렸다. 결국 퀘이커오츠 인수 초기인 2001년 하반기 경쟁사 제품들이 매출 신장률 15%를 넘나들며 승승장구할 때 퀘이커오츠 제품들만 7% 성장에 머물며 죽을 섰다. 유색 인종에 그것도 여자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사내 라이벌 세력들과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 누이의 선택이 틀렸다는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성급한 이들은 누이의 성공 시대가 이 인수건을 계기로 드디어 막을 내릴 것이라며 코웃음을 치기도 했다. 그러나 누이는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자기가 오랜 세월 동안 공들인 작업에 대한 믿음과 퀘이커오츠를 인수하기까지 걸린 5년간의 시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누이의 예상대로 퀘이커오츠를 인수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저성장으로 신음하던 매출 곡선이 어느 순간 바닥을 찍더니 무서운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을 누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펩시는 퀘이커오츠 인수 덕분에 그룹 전체 매출액이 7%나 신장되는 역사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누이를 끊임없이 흔들어대던 반대파와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졸지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물론 누이라고 직장 내 불평등을 겪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누이만큼 기업 내부에서 심한 견제와 질투를 받은 사람도 드물 것이다. 유색 인종, 외국인, 여성, 굴러온 돌 등 누이는 라이벌들이 공격하기 좋은 모든 불리한 조건을 다 갖췄다. 하지만 그는 좌절을 몰랐다.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결단, 늘 남들에게 쾌활하고 재밌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감성적 리더십을 선보이면서 세계 최대 기업의 수장 자리에 올랐다. 누이는 지난 2001년 비즈니스 인디아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직장 내에서 불평등을 이겨내고 성공했는지 그 마음가짐을 밝힌 적이 있다. 유리천장은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천장은 투명하고 깨지기 쉬운 천장이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천장을 분명 깰 수 있습니다.